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OK 충청TV 최지연입니다. 오늘 OK 충청TV의 주인공은 바로 청주시 기업인협의회 김선겸 회장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언제든지 볼 때마다 화사한 웃음이 있으셔서 진짜 호탕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늘 기분 좋은 일이 있으신 거예요? 늘 체면을 걸고 삽니다. 이렇게. 어떻게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네네. 그러시군요. 네. 근데 그래서 뵐 때마다 네. 기분도 좋고 어느 때는 에너지도 많이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다양한 질문들을 좀 하면서 네.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우선 청주시 기업인협의회가 청주에서 기업을 하는 대표님들의 모임이라고 하면 될까요? 그렇죠. 네. 네, 청주시에는 중소기업이 12,000여 개가 있습니다. 12,000개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회원사로 활동하는 곳이 한 1,000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 중에서는 저희 청주시 기업인협의회 단체가 가장 크고요. 기업 간의 서로 소통도 도와주고 네. 그다음에 청주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청주시 관내 우선 구매, 용역, 시공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청주시 관내 기업들의 시공권이라든가 구매권을 먼저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직업들도 상당히 다양하죠. 네, 다양하죠. 요즘에는 국내 경제 가지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서 해외 경제사절단을 파견해서 해외랑도 제가 올 5월 달에는 인도네시아랑 제인도네시아 한인의 제인도네시아 중소기업 협의회랑도 MOU를 체결해서 교류를 하고 있고 벌써부터 이제 성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달에는 베트남 하노이로 경제사절단을 보내서 베트남과도 교류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 대단하십니다. 청주는 그럼 어떤 나라하고 가장 친하게 지내고 있으신가요? 청주가 기존에는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랑 좀 교류를 하다가 중국이라는 나라랑은 이제 계속 적자를 보고 있어요. 네. 대한민국 전체가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의 시장은 중국 시장에서 동남아나 아니면 유럽 시장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를 갔더니 인도네시아가 정말 핫한 국가더라. 인구도 많고 그다음에 자원도 풍부해서 우리나라한테는 진출하기 참 좋은 나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동남아시아도 여러 군데가 있죠.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그 외 이런 곳들도 저희가 공략할 만한 곳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자, 그런데 요즘 사실 기업인들이 많이 힘겹다. 다양한 규제도 너무 심하다. 뭐 이런 네. 말씀들도 많이 하시는데 우리 현실적으로 이제 기업인협의회 회장이시니까 네. 우리 기업 회원사에서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라고 어떤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지. 많이 힘들죠. 네. 왜냐하면 현재 고임금, 고물가, 그다음에 고환율, 그리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물가에 대한 상승폭이 되게 커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제 최저 시급이라든가 주 52시간의 문제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최저 시급은 올라갔으나 물가는 최저 시급에 비해 2배, 3배, 또 10배까지 이렇게 올라간 상황이라 기업하기가 아주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노동자를 구하려고 하더라도 힘든 일에는 사람들이 안 오고 있어요. 노동자들이. 그래서 일감은 있는데 일은 할 수 없는, 정말 남들이 얘기하면 그래요? 취업하기 힘든데 그게 사실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힘든 일을 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기업들은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네네. 근데 이렇게 어려움을 어쨌든 타개해 나가고 네. 해결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만만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럴 때 협의회에서 어떤 단체 활동이라든가 또 좋은 아이디어 같은 게 참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국내 시장에 국한되면 안 되겠다. 해외 시장에 빨리 진출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사실 이제 국가 차원에서 보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면서 월급을 받으면 거의 95% 이상은 다 송금을 해요. 그럼 달러 반출이 되는 거죠. 우리는 달러를 벌어들이려고 해외 가서 일을 하지만 사실은 자연스럽게 지금 달러가 반출되고 있는 상황이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해서 우리나라에서 있는 일들은 우리나라 사람들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주변 환경들을 좀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네. 주변 환경이 좀 네. 어떤 게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주변 환경이 뭐 지금
기업 입장에서 보면 주 52시간에도 문제지만 최저시급 이런 부분들이 갑자기 지난 5년 동안 너무 급등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대기업은 그럼요. 대기업은 이게 그 최저시급 이상 받아왔고 이게 문제점이 중소기업이랑 소상공인들이 문제인 거예요. 중소기업이랑 소상공인들이 그거랑 똑같이 견줘서 줘야 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이제 서로 악순환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1인 기업, 2인 기업, 가족 경영 이렇게 가다 보니까 어쨌든 인력난도 심각하고 그 월급을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월급을 못 주고 그러니까 너무 서로 답답한 이러한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점에 있어서는 정말 많이 힘드실 텐데 우리 기업인 여러분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주시에서 그래도 기업하기가 좀 좋은 면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은 또 그렇습니까? 청주시가 대한민국 국토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국제공항이 있는 곳이 많지 않은데 그래도 청주시는 국제공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청주국제공항을 물류거점공항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민간할주로도 사실은 제가 제일 먼저 얘기한 거예요. 인터뷰 했을 때 한 2년 전에, 2, 3년 전에 제가 그 얘기를 했던 거고 민간할주로를 새로 만들어서 물류거점공항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청주가 국토의 중심이다 보니 교통이 되게 편해요.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로서 여기서 기업을 하게 되면 다 3시간 이내에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청주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다. 그리고 여기 단체장님들께서도 기업들한테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있으니까 청주에 오셔서 기업을 하시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주로 네. 오세요. 네. 청주 좋습니다. 네네. 자, 지금 청주시 기업인협의회 김선겸 회장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노사화합에도 상당히 신경을 쓰시는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노사 간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 늘 이렇게 강조를 하시잖아요. 소통 중요하죠. 왜냐하면 노동자와 사용자 간에는 늘 생각이 틀린 게 아니라 다릅니다. 늘 수평선을 긋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노사민정위원 활동을 한 지도 좀 꽤 됐는데 노동자와 사용자 간에 제가 이제 직접적인 그냥 회의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식사도 하고 정말 소주도 한 잔 먹어가면서 서로의 고충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가져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우리가 서로 평행선을 긋고 있지만 안으로 오도만 줄여보자. 그 오도만 줄이면 우리가 언젠간 만날 수 있는 그런 날이 온다. 그래서 노동자와 사용자가 그런 소통의 시간이 오면 국가 경쟁력은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동자 쪽에서도 늘 생각하면서 경영도 하고 대한민국과 청주시를 걱정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네. 자, 지금 이제 말씀 들으시면서 말씀 참 시원시원하게 하시네.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실제로 성격 참 좋으시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네, 고맙습니다. 또 굉장히 적극적이셔서 어떤 문제 딱 잡으면 반드시 해결하고 만다. 그렇죠. 이런 저는. 그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근데 제가 왜 그럴까 한번 살펴봤더니 고향은 약간 시골이신 것 같아요. 고향 충북 계산이 고향입니다. 네, 완전 시골. 어렸을 때는 좀 그랬죠. 시골이었죠. 네, 시골이죠. 제가 초가지, 검정고무신, 호롱불 이러면 안 믿어요. 진짜요? 그럼요. 제가 국민학교 1학년 때 지금 초등학교로 바뀌었지만 초등학교 1학년 때 전기불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무슨 얘기야 막 이러는데 사실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어렸을 때 그럼 다양한 추억이 있으시겠네요. 추억들 많죠. 예, 이제 먹거리도 풍부하지 않았고 네. 놀거리도 풍부하지는 않았지만 나름의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어렸을 적에 그런 활동들을 하지 않았나. 정말 저는 나무도 해보고 이런 얘기하면 나무를 뱄다고요? 아니 나무도 해봐야 떼니까. 그다음에 농사 짓는데 고추도 날라보고 고추도 따고 뭐 어쨌든 뭐 농사일도 돕고 그다음에 나무도 해보고 막 그래서 어린 나이지만 시골에서는 어쩔 수 없었거든요. 상황이.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운 상황을 하다 보니까 지금의 상황은 그냥 옛날 생각하면 그냥 즐기면서 하자. 네. 이런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뭐 괴산이 시골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 시대는 청주도 시골이었을 것 같고. 근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났죠. 그랬나요? 그럼요. 도시랑 도농 간의 그 차이는 어마어마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옷 겨 입고 다니고 막 이랬던 네네. 그랬던 추억이 많은데 시내 나오면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제가 핫도그를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먹어봤습니다.
그 소세지 들어. 소세지 빵 들어간 거 핫도그를 처음 먹어봤습니다. 그럼 청주로 나오신 건 언제쯤이셨어요? 청주는 이제 제가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제 계산에서 자랐고. 고등학교 때까지 계산에 있으셨던 아, 거예요? 그럼요. 여기 유학이라 못 나와요. 아버님이 뭐 농부신데 어떻게 유학을 나옵니까? 그래서 지역을 지키는 젊은이였군요. 그럼요. 예, 고등학교 때까지 계산해서 자랐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군대 생활도 하고 청주에서 학교도 다니고 네. 사업도 하고 벌써 사업한 지가 이제 30년이 됐네요. 만 30년. 처음에는 아무래도 힘들었을 수 있잖아요. 사업이라는 게 금방 안 되잖아요. 아, 힘들죠. 근데 이제 나름의 제가 이제 목표를 가지면 이제 꿈이라는 게 있잖아요. 꿈이라는 걸 꿔야 꿈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고통의 시간들이 많았는데 고통이 있을 때마다 아, 나한테 자양분을 주는구나. 큰 나무가 되려면 거목이 되려면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제가 고통이 있을 때마다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겨내 왔습니다. 혹시 이제 갑작스러운 질문인데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었을 때, 네. 그런데 이때는 이렇게 한번 해봤다. 뭐 이런 게 혹시 있으세요?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 뭐 이런 거? 아, 사실 저도 이제 기업을 하다 보면 기업하시는 분들이 되게 뭐 겉으로 보면 되게 이뻐 보이잖아요. 좋은 면만 보여요. 그 호수의 백조가 되게 아름답지만 사실은 물가 밑에서 물갈퀴를 얼마나 심하게 해야 그 백조가 아름답겠습니까? 기업하는 분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냥 겉으로 표면적으로는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속내는 안 그렇다. 저도 뭐 이거 사업을 더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럴 때 뭐 또 극한 상황까지 이거 뭐 별 생각도 다 했던 적이 있는데 그런 고통을 이겨냈을 때 더 꿈이 실현되지 않나. 왜 우리가 산을 올라가다 보면 산 올라갈 때 힘들잖아요. 근데 올라갈 때 무거운 배낭에 있는 짐을 내려줘야 정상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무거움도 내려놔야 정상으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 정상에 올라가면 사실은 다 보이잖아요. 그게 꿈이잖아요. 이루는 거잖아요. 이제 정상에 올라가지 못한 사람들이 산 너머에 정상 너머에서 볼 수 있는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정상에 올라간 사람들만 그 정상 밑에 아래를 내려다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운이라는 얘기를 가끔 하는데 운이란 운자를 이렇게 뒤집으면 공자예요. 운을 뒤집으면 공짜잖아요. 공을 들여야 운이 와요. 공을 들여야. 그래서 제가 지금 책을 자서전, 에세이 자서전을 지금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2차 편집하고 있는데 세상에 공짜는 없다. 내가 뿌린 대로 거둔다. 자연의 순리대로. 저는 이제 농부의 아들이기 때문에 좋은 씨앗을 봄에 잘 뿌리고 여름에 잘 가꿔야 가을에 수확을 할 수 있듯이 우리의 인생도 똑같이 좋은 씨앗을 뿌리고 가꿔야 노후에 우리 인생에 기쁨을 만끽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듣다 보니까 정말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것 같네요. 아, 그럼요. 네. 문제 없습니다. 우리 정말 열심히 살아야 돼요. 네네. 그리고 지금 대학인들도 네. 많이 힘겨운 상황이거든요. 또 그렇죠. 직장을 잡아야 되는데 원하는 직장은 또 너무 높이 있는 것 같기도 네, 하고 그렇죠. 그렇다고 집에만 있을 수도 없고 네. 자, 우리 대학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대학생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자. 그리고 꿈을 가져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꿈이 없으면 이룰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정진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일은 뭘까? 근데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또는 사업하면서부터 매년 1월 1일 날 제가 산에를 올라갔습니다. 산에 태백산을 그 추운데 새벽에 올라가면서 4~5시간 동안 제가 계획을 세웁니다. 1년 계획을 세워요. 그 꿈의 계획을 1월 1일 날 새벽에 올라가면 세웁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실천하고 노력하다 보면 그게 연말 12월 31일 날 되면 어느 정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내가 노력한 만큼 이렇게 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꿈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학생 여러분. 네네. 맞아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네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이 나에게 가까이 올 수 있고 또는 그럼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아예 나하고 상관없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요. 청주시 기업인 협의회 회장으로서 우리 네. 기업인 여러분들과 또 대학인 여러분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께 끝으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양분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내 편, 우리 편,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이런 막 정말 이등분이 딱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화합하고 소통해야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이 살아납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때처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고 화합할 수 있는 이런 뭔가를 하나 만들어야 대한민국 국민들도 그렇고 대한민국이 발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보다는 남, 그리고 남도 중요하지만 우리라는 생각을 하나 해서 우리는 한민족입니다.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고 서로 단결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입니다. 네, 파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어렵고 힘든 일 혹시 있으시더라도 네. 꿈은 이루어진다. 아, 그럼요. 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네, 생각을 크게.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네. 또 기업을 위해서도 또 하고자 하시는 일을 위해서도 열심히 뛰어주시는 모습 기대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젠 혼자 입시 고민하지 마. 우리가 너를 도와줄게. 혼자 취업 걱정도 하지 마. 우리가 전부 도와줄게. 시설 좋아, 복지 좋아, 분위기도 너무 좋아. 너도 만족할 거야. 어서 네 꿈을 펼쳐봐. Hey, 역사 가득한 이곳에 쾌적한 기숙사 있고 꿈이 피어나 다양한 학과가 생겨나 또 시험률이 높아 자금도 빵빵 교통도 간단 미래가 밝아 해외로 갈까 고민은 마라 유학학교와 학생도 있다 면접의 신 우린 자신있지 무료 토익까지 다 할 수 있지 대체 왜 걱정을 해 충청대학교는 최고인데 한계를 뛰어넘어 오케이 배움에 열정을 더해 혁신적인 강의를 보내 답은 여기에 충청대학에 이제 혼자 입시 고민하지 마. 우리가 너를 도와줄게. 혼자 취업 걱정도 하지 마. 우리가 전부 도와줄게. 시설 좋아, 복지 좋아, 분위기도 너무 좋아. 너도 만족할 거야. 어서 네 꿈을 펼쳐봐. 어서 네 꿈을 펼쳐봐.